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계약, 이야기를 했었고요. 계약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근데 뭐 지금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죠. 우리가 이제 일일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음, 약 6천 명, 지금 약 6천 명 정도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진을 받았다가 일단은 어, 뭐 완치가 된 걸로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데, 뭐,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뭐, 이제 증상이 없는 거죠. 예, 증상이 없는 것이고, 어떤 평상시 생활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어,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냐? 이 참 이제 어,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별다른 뭐 말도 없어요.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6천 명이 그러면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억제된 것이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이 안 될 것이냐? 뭐 확산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열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상은 이제는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뭐 나와서 이제 외출을 하더라고요. 외출도 하고 뭐 커피숍도 가고 하는데 어, 뭐 이제는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 이제는 뭐 경로 확인도 사실상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경로 확인을 지난번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집단에 몰려 있었다는 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좀 강력하게 추적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은 사실상의 경로 확인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 그 돌아다니죠.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뭐 일상적인 생활을 2주, 3주만 해도 더 이상의 경로 이제 확인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뭐 똑같이 증상이 이제 심한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마스크를 쓰고 될 수 있으면은 대규모 사람들이 어떤 좁은 장소에 모이는 어떤 그런 곳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코로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의 기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꼭 일반적이라기보다도 뭐 이제 뭐 공개하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가 기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기밀보냐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인공지능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떤 계약 내용을 기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 될수록 이렇게 계약 내용 자체를 완전히 기밀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당연히 계약 내용에 대해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보편화되면 보편화될수록 계약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교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그 계약 내용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것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꼼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약 내용을 알린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비밀로 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뭐 해보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 온라인 결제를 하게 되면은 무슨 창이 뜨고 여기에 뭐 동의 표시를 하라고 자꾸 나오죠. 동의 표시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 문서를 열어보면 실제로 여기에 계약 문서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뭐 귀찮아서 안 열어본 학생들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냥 뭐 그냥 한번 볼 겸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문서가. 그러니까 뭐예요? 알리죠. 공개됐죠. 맞잖아요. 공개를, 그러니까 문서가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죠.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쿼시 히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말은 이게 이제 눈에 안 띈다, 눈에 잘 안 띈다 이런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의역을 하면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것을 근데 직역을 하면 히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숨겨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쿼시라는 얘기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진품이 아니고 뭐 모조다 혹은 완전하지 않고 절반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시 히든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숨겨져 있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 숨겨져 있다. 뭐 약간 좀 그런 뉘앙스죠. 쿼시 히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요런 온라인 결제에서 하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 읽어보고 다 체크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사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계약 문서에 아무 이제 문서를 싹 바꿔놓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래도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아니, 우리는 다 공개했고 당신이 동의를 눌렀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뭐, 꼼수라면 꼼수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음, 자, 그 다음에 뭐, 근데 이제 계약의 문제는 역시 뭐냐면은, 요거는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서를 실제로 읽어보고 사인을 했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예. 왜냐하면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죠. 일종의 이제 지침이 나와 있는 거죠. 뭐 상대방이 해를 입었을 때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상대방이 해를 입은 사건이냐 요런 문제가 항상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는 항상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에서 말하는 것에 해당되느냐 혹은 계약서가 말하지 않은 것이냐 요것을 두고 많이 이제 논쟁이 붙죠. 법적으로. 그래서 계약은 어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계약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서 뭐 보험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자, 보험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 가입자, 사고, 그 다음에 보험 제공자. 그러니까 보험 제공자는 여러분들 그냥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건 보험 가입자죠. 예.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사고와 보상, 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요 주체는 누구겠어요? 이제 보험 제공자죠. 보험회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은 보험 가입자가 물어주는 게 아니죠. 물어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물어주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보험 가입자는 뭐예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갚고 평소에 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보험료를 내는 것은 뭐예요? 사고가 안 나도 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적립해 두고 있다가 그것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럼 보험회사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금, 그러니까 보험료죠. 예. 그러니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상액이죠. 사고가 나면 이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 금액하고 보험회사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하는 보상액하고 어느 것이 더 많아야 되겠어요? 예.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상액이 더 많다. 그럼 보상액이 더 많아버리면은 보험회사는 문 닫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자기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상액이 더 많으니까 이만큼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예,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예, 만약에 총 보상액이 1000이고 우리가 받은 게 600밖에 없으면 400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보험회사는 항상 뭐예요? 자기가 보상을 하고도 이만큼은 더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보험회사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은 가입자가 낸 총 보험료 요 액수가 보상액보다 더 크다고 보셔야죠. 그래야지만이 보험회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차피 보험회